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복개미입니다. 오늘 진원생명과학 토요일인데 일단 방송을 제가 금요일날 못 드렸어요. 어제 일이 있어가지고 방송 못 드렸어서 이제 오늘 방송을 좀 늦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좀 천천히 방송 보시고 오늘은 제가 주제를 하나 가져온 거는 어, 일단은 국내 코로나 위드 이제 코로나 시대가 좀 앞당겨지면서 조금 이제 제약바이오 들어가신 분들이 뭔가 불확실성으로 인한 뭐 재료 소멸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백신이 코로나가 백신 출시가 늦어져도 계속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좀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국내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업체들이에요. 한번 보시면 진원생명과학도 있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제넥신, 셀리드, 유바이로, 울스트, 큐라티스, HK 이노웨 이게 결국에는 이 진원생명과학의 경쟁상대죠. 경쟁사. 근데 보시면은 이 제넥신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 제외하고는 어쨌든 mRNA, DNA 백신 관련해서 진원생명과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재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사실 제넥신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 빼고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백신이 우선적으로 저는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사실 GS5310이 이제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이 바이러스에 완전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완전 소멸이 되었다. 변이 바이러스 효과가 완전 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이슈가 나왔었는데 나머지들은 이제 변이 바이러스 제가 찾아보니까 변이 바이러스 아직 뭔가 100% 진원 생명과학이 나온 것처럼 확실하게 뭐가 나온 건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진원생명과학이 메리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요거는 경쟁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경쟁사 중에서 어쨌든 백신이 뭔가 질병청이라든지 해외에 성구매 계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주가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나머지 업체들도 어떤 지금 임상 단계가 어떻게 되고 백신 후보 물질명이 뭐가 되며 그리고 플랫폼은 어떻게 돼서 이게 변이 바이러스에 강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경증 환자에 굉장히 강한 게 있을 수 있고 중증 환자에 뭐 예를 들어서 치료제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병이 걸리기 전에 우선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평균 저도 화이자를 맞았는데 이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요게 효과가 많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사실 이 지금 나오는 백신 중에 효과가 길게 잘 오래 가는 것, 요게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햄스터 공격 감염 모델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햄스터 공격 감염 모델에서 어쨌든 간에 바이러스 감염을 완전히 예방한 것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그램 및 단순 용이한 접종기에 잠재적 가치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리트가 충분히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 백신을 이제 개발이 늦어져도 무조건 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변이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이제 4차 대유행 확산도 정체를 보이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일상으로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러한 결과에는 외국산 백신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긴 했지만 국내산 백신은 여전히 개발 진행 중이고 가장 빠른 개발 단계에 있는 것이 이제 임상 3상 아까 SK바이오사이언스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내년에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사실 이제 국내 개발 백신 부스터샷과 아프리카 국가 백신 접종률 2% 이하의 수익성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여져. 결국엔 우리 시장성과 수익성인데 일단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국가 백신 접종률이 2%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프리카 쪽은 이제 동남아 지역이죠. 그래서 국내 백신이 그런 이런 의문점이 들 거예요. 내년 안에 개발되더라도 글로벌 제품들과 뭐 머크사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과 경쟁해서 과연 수익성이 있을까 하는 문제가 대기되고 있다라고도 하는데 사실 내년에 개발이 되더라도 이 아프리카 어쨌든 중남미 쪽은 인구수도 인구수지만
어쨌든 간에 그 후유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저희가 백신 맞고 죽었다라고 뭐 사망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그게 우리가 전체 인구로 따지면은 굉장히 적은 수치라는 거죠. 근데 이제 돌아가신 분들 안타깝게도 어떠한 뭔가 기저질환이라든지 뭐 요런 게 있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최근에 밝혀진 거는 어쨌든 백신으로 인해서 뭔가 돌아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신 걸로 좀 파악이 되는데 그게 많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우리나라보다는 뭔가 의료 기술이나 이런 게 발달이 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사망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프리카나 중남미 쪽에 이제 백신이 2% 이하인데 요거를 맞는다고 해서 만약에 사망률이 많이 나와버리면 왜냐면은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뭔가 경제력이 굉장히 좋은 나라들보다는 확실히 이제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의료 기술이 막 크게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에서 맞았는데 뭐 3분의 1이 뭐 사망했다. 백신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런 게 만약에 잘못 나왔다가 그러면은 뭔가 주가가 많이 휘청거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떠한 이제 내년까지 이어져서 천천히 왜냐면 저희 사실 화이자나 이것도 통상적으로 2년 정도 연구를 해서 나와야 될 것인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6개월, 1년 안에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이제 어떠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 코로나 백신이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되더라도 여전히 접종이 필요한 코로나 백신 빈국이 있어서 수요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향후 국내 부스터샷과 변이 바이러스 대비를 위해서 국내 백신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출시가 늦어지더라도 무조건 개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원생명과학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 부분 보여줬죠. 진원생명과학은 좀 남달라요. 다른 종목들과 좀 유별나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네 가지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일단 치료제가 두 개나 있고요. 백신이 두 개나 있어요. 이거 굉장히 경쟁력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1200, 1027 이거 제가 경구용 치료제죠. 이거는 비강용 스프레이 치료제. 요거 이제 임상 2상 끝나서 3상 막바지 단계에 들어가 있고 이 GLS 1027도 이제 임상 2상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사실 치료제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져요. 일단은 GLS 5310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시면 이제 고려대학교 한림대학교 뭐 가천대 길병원 여기서 이제 임상 시험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좀 주관이 이제 질병관리본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충분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GLS 3000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대를 크게 하진 않는데 어떻게 보면 보험이라고 좀 들고 싶어요. 만약에 이 세 개 전부 다 실패했을 때 요거에도 다시 기대감을 걸어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1200은 이게 완전히 치료가 되지 않고 경증에서 중증 넘어가는 거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어떠한 뭔가 뭐 약물이 잘못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요거는 좀 저는 출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그 비강력 스프레이 치료제니까 잘하면은 이제 일반 의약품이나 이런 걸로 분류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치료 진단만 받으면 이 비강력 스프레이를 뭐 약국이나 이런 데서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수요가 굉장히 크게 급증을 하겠죠. 어쨌든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걸 막아주니까 해외 수출도 꽤 잘 돼서 실적에서 반영이 크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일단은 금요일 날 종목별 매매 동향 보시면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외국인도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고요. 사실 많이 들어왔죠. 그동안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 빠져나간 거는 크게 빠져나간 건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3만 원 선을 돌파를 못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차트 자체 그림을 보면은 정배열 형태로 가고 있죠. 여기 부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단 우선적으로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장이 빠져갖고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피 코스닥 다 보셨죠? 올라갔다 다시 반등 줘서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반등 줘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지수 무너지면 같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결국에는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준다면 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승에 나와주는 구간이 있는데 이 진원생명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라가진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배열 형태로 가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는 아직까지도 하방은 열려 있어요. 하방은 아직까지도 2만 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일단 3만 원 부근을 다음 주에 뚫는지 한번 지켜보고 제가 또 진원생명과학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규 접근은 지금 하면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려 있으신 분들은 총알 있으시면 어느 정도 이게 정배열 형태로 일단 가고 있죠. 장이 안 좋았는데도 정배열 형태로 이제 거래량 터진 이후에 거래량이 없이 정배열 형태로 간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상승 모멘텀이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 쉽게 말해서 있기 때문에 계속 지지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진원생명과학 앞으로 지속적으로 방송 도와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고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